자, 잠깐 봅시다. 지수는 오늘 테스트 잘 보고. 자, 이제 또 모든 단원마다 이런 형태가 출제가 되지. 문장제 문제. 이거는 항상 중학교 때도 이런 여기 나올 때마다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느낌이 들 거고. 역시 연습을 많이 하면 쉬워져. 반복을 하면 되니까 유형이. 자, 길이가 80m인 끈으로 목장의 경계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표시하려고 한다.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80m인 끈으로 이 목장의 경계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자, 이럴 때는 가로 x, 세로 y로 설정하면 돼. 일단 아는 길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끈의 길이가 80이니까 이 둘레가 80이어야겠지. 따라서 2x 플러스 2y는 얼마? 80. 그럼 x 플러스 y는 40.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고, 이제 목장의 넓이를 뭐로 해야 돼? 최대로 해야 돼. 넓이를 최대로 해야 돼. 자, 그럼 넓이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넓이는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가 돼야지. 그렇지? 자, 근데 문자가 지금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문자는 몇 가지인 게 풀기 좋다? 한 가지인 게 풀기 좋다. 그럼 이 식을 y는으로 정리할게. 왜? y는으로 정리하면 누가 사라져? y가 사라지지. y 자리에 대입할 거니까. y는 40 빼기 x니까 넓이가 이렇게 x만 남는 식이 됐지. 근데 식을 정리해보면 몇 차식이 됐어? 2차식이 됐지. 정리했더니 2차가 됐어. 이 2차식에 뭘 구하래? 최대를 구하래. 자, 2차식의 최대 치수는 뭘로 풀게 돼 있지?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 뭐를 이용하게 돼 있니? 어떻게 구했지? 승리야, 맞아. 쳐다봐도 돼. 너 수업 들었잖아. 왜 대답 못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돼. 승리야, 꼭지점 찾는 거야. 2차 함수의 최대 치수는 꼭지점을 찾아야 돼. 따라서 x제곱 빼기 40x 플러스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면 되겠지. 그러면 x 마이너스 20의 제곱. 마지막 녀석은 곱해서 나가는 거야. 항상 이렇게 앞뒤로 곱해서 마이너스 400을 곱하니까 플러스 400이 되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고 꼭지점이 20, 얼마야? 400이 되겠지. 자, 위로 볼록하고 꼭지점이 20, 400이 됐지. 그러면 최대 치수는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y의 값이라고 얘기했는데 y의 값. 물론 내가 말한 y 값은 이 y를 말하는 건 아니야. 이 좌변을 y라고 가정했을 때 y 값이라고 표현한 거지. 또는 fx의 값 같은 말이야. fx의 값이 최대 치수예요. 그래서 이 넓이를 그냥 fx라고 이름을 지을게. 그럼 fx가 가장 큰 건 가장 위에 있는 거고, 가장 작은 건 가장 아래에 있는 거야. 최대 최소는 그렇게 찾는 거야. 가장 위가 최대, 가장 아래가 최소. 예를 들어 뭐 성적표의 곡선이다라고 했을 때 성적표의 최대값은 가장 위에 있는 점수가 되겠지. 상식적으로 그 아이들을 그대로 쓰면 되고, 이게 바로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자,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아. 최대값은 400이지만 좀 구체적으로 x값은 얼마야? 20이지. 그래서 이걸 쓸 때, 서술형 쓸 때는 x가 20일 때 최대값 400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이야. x가 20일 때 최대값 400. 그냥 400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쓰는 게 서술형에 맞는 가장 모범 답안이라고 봐도 되고. 근데 여기서 x도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에 x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지. 그 얘기는 내가 x를 뭐로 놓은 거야? 가로로 놨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가로가 20일 때 최대값 400이 가장 완벽한 모범 답안이 되긴 해. 물론 400이라고 했을 때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가로의 길이는 묻고 있지. 넓이를 물어본 게 아니라 가로를 물고 있지. 그럼 정답은 뭐가 돼야 돼? 얼마? 20이 돼야겠지. 선생님이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알겠지? 학생들은 꼭 이 최대값만 쳐다본단 말이야. 최대일 때라고 그랬지. 최대값을 안 물어봤어. 동문서답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최대값을 물어보면 최대값을 대답해주고, 최대값 안 물어보고 가로를 물어봤으니까 가로를 대답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쓰는 습관이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상황이 돼도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서술형이 이렇게 풀었을 때 약간의 감점 요인이 하나 있어. 뭐냐면 이렇게 활용 문제는 숨은 x의 범위가 존재해. 활용 문제는 숨은 x의 범위가 존재해. x의 범위라는 건 x가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 숨어 있어. 그래서 그 숨은 걸 표현하지 않으면 감점당해. 자, 객관식은 지금 해결이 된 거야. 난 지금 서술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 우린 항상 서술형이 약한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 평상시에 모든 문제를 서술형으로 연습해놔야 돼. 그게 맞는 거야. 자, 시험 기간 임박했을 때는 객관식 풀이 서술형 풀이를 골라서 푸는 거고 지금처럼 진도 나갈 때는 모든 문제를 서술형으로 푼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 그래서 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연습장도 허락하지 않고 교재에다 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테스트도 마찬가지야. 너무 좁을 때 어쩔 수 없을 때만 빼거라. 자, 그럼 숨은 x의 범위 어디냐? 이건 이런 상식이 필요해. 첫 번째, 모든 변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2 이상하잖아. 어떻게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2겠니? 근데 변만 그러겠어? 이건 길이를 말하는 거지. 길이, 넓이, 부피, 개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양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자, 특히 이 길이가 양수인 게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데 지금 보면 길이가 x가 있고 y가 있지. 따라서 1번의 이론에 의해서 x는 0보다 어떠해야 돼? 커야 돼. y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이게 안 써 있단 말이야. 우리가 찾아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자, 그럼 x의 범위는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건 버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 우리 아까 누구 없앴지? y를 없앴지. 그래서 y 자리에 40 빼기 x를 대입했지. y 자리에 대입할 때는 모든 y에 대입했어야 돼. 여기도 대입해야 돼. 범위, 수분 범위야. 자, 이걸 누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푸는 애들이 별로 없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테스트 볼 때 수분 범위 안 찾을 거야. 웬만큼 연습하지 않고서는 이거 계속 까먹어. 그러면 결국 x의 범위, y의 범위가 x의 범위로 바뀌었고 0보다 크다와 40보다 작다라는 두 가지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려서 겹치는 부분 찾아야 돼. 0보다 크다, 40보다 작다. 그럼 여기가 x의 범위니까 x는 뭐랑 뭐 사이? 0과 40 사이라는 범위가 숨은 범위야. 숨어 있어. 자, 이게 어려워. 여러분 서술형에서 다 이런 경험 있을 거야. 내가 잘 푼 것 같아. 근데 감점당했어. 기분 나쁘지? 그럼 찾아가겠지, 그치? 하는데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죠. 너 x의 범위 안 구했잖아. 감점이야. 라고 대답을 들으면 속상하겠지. 어쩔 수 없어. 근데 잘못 푼 게 맞아. 자, 그래서 이 그림에 0과 40 사이를 표현해야 돼. 그래프 전체가 아니야 지금. 요 직선이 뭐야? x는 20이야. 세로선. 근데 x는 0과 40 사이니까 x는 0과 x는 40을 그려야 되잖아. 자, 따라서 x는 0은 왼쪽에다 그리면 되고 얘네 둘은 20 차이 나지. x는 40도 그려야 돼. 얼마 차이 나? 또 20 차이 나지. 그럼 양쪽 차이가 어때? 똑같지. 똑같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래프를 그러면 지워줘야 돼. 지워줘야 되고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래프는 요만큼만 살아남는 거야. 나머지는 지우기로 지웠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x가 21 대 400인 게 여전히 똑같이 나오긴 하지. 그치? 그래서 아까처럼 숨은 범위, 빨간색 내용을 안 푼 아이들도 답이 나오지만 그거는 감점 요인이다. 실제로 이거 진짜 어렵게 되는 선생님들은 범위를 잘랐더니 답이 바뀌게 출제하는 선생님도 계셔. 심지어 꼭지점이 답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건 선생님이 많이 어렵게 되셨을 때 이야기야. 너 범위 안 찾았지? 그럼 틀려야 돼 라고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도 계셔. 자,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게 푸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 있고 최소값은 자 얘네들의 높이 어때? 똑같아. 왜? 간격이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근데 최소값은 0일 때랑 40일 때인데 둘이 똑같으니까 나는 0 집어넣는 게 계산이 쉽다고 생각해. 그럼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네. 자, 그러면 최소값은 0이다. 맞아, 틀려?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지금 0이잖아. y값이. 그럼 맞을까 틀릴까? 자,
이건 틀린 거야. 왜냐면 최소값은 없어. 지금 보면 여기 등호가 있어 없어? 등호가 없지. 등호 없으니까 내가 지금 색칠했어. 구멍 뚫었어. 구멍 뚫었어. 구멍을 뚫었다는 거는 뚫려 있다. 없다라는 뜻이야. 그 부분에 점이 없어. 0,0이 뚫려 있어. 여기에 점이 없는 거야. 따라서 이럴 때는 최소값이 구할 수가 없어. 자, 다시 이런 직선으로 설명해 볼게. 이런 직선이 있어. 얘가 1,2고 얘가 3,4라고 가정할게. 최대값 얼마야? 최대값 4. 가장 위에 있는 y값. 최소값 2가 아니야. 뚫려 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없다라고 대답해야 돼. 구할 수가 없어. 이거. 뭐라고 대답할 거야? 2보다 조금이라도 커야 되거든? 2점 양양양양 왜 이렇게 표현할 거야? 표현할 수가 없잖아. 표현할 수 없어서 없다라고. 물론 물어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해. 없다라고 대답하는 게 좀 어색하기 때문에 고 2때는 이 없다를 물어보는 단원이 있어 실제로. 근데 고 1에서는 뚫린 부분을 웬만해서 물어보지 않기는 해. 없다가 좀 어려워하니까 있는 것만 물어보긴 해. 하지만 알아봐. 어차피 고 2때 또 배우게 돼. 수학은 계속 연결돼. 자, 활용 문제 계속 갑니다. 240번도 해결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활용이라서 문항수는 많이는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많은 걸 다뤄야 돼. 자, 길이가 20인 끈으로 아까랑 비슷해. 직사각형을 만든다. 그래? 가로 x, 세로 y. 가로가 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린 거야. 자, 길이가 20이라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아까랑 똑같아. 근데 대각선의 길이의 최소값이야. 이번에는 대각선. 그러면 대각선은 이렇게 그은 게 대각선이고 여기가 직각이지. 그렇지? 그럼 대각선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 A라고 할까? 그럼 A를 어떻게 구해? 직각삼각형이니까 뭘 써야 돼? 피타고라스를 써야 돼.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이지. 그치? 그럼 대각선 A의 길이는 뭐라고 해야 돼? 우리는 대각선을 구해야 되잖아. 대각선이 A니까 A는 하고 정리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제곱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루트 아니고 풀마. 제곱을 없애는 공식은 풀마 루트를 씌운다요. 네, 이거 계속 헷갈리고 있지. 선생님이 이거 지금 한 5번 이상 이야기했습니다. 제곱을 없애는 공식은 풀마 루트야. 네. 그런데 길인데 음수가 되나요? 그래서 안 되긴 해 지금은. 하지만 제곱을 없애는 공식이 풀마 루트라고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맞아도 운이 좋은 거야. 그냥 루트라고 한 사람은 50%의 확률이라고 했지. 자, 이렇게 하고 이거의 길이의 최소를 구하래. 최소. 그러면 결국 이것도 x하고 y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자가 두 가지야. 몇 가지로 줄여? 한 가지로 줄여. 얘를 y는으로 정리해. 따라서 y 자리에 대입해. 뭐를? 10 빼기 x를 대입해. 그럼 이렇게 되겠네. 10 빼기 x의 제곱. 정리하면 2x제곱 빼기 20x 플러스 100이 되겠지. 자, 완전 제곱을 전개한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최소가 돼야 돼. 루트가 있긴 하지만 요 안에는 몇 차식이야 어쨌든? 2차식이지. 우리는 이 안에 거에 집중하는 거야. 우리가 아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루트가 있는 상태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 요 안에 있는 녀석이 최소면 이 전체도 최소겠지 뭐. 최소에다 루트를 씌운 거니까. 자, 따라서 요 안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가정을 할게. 밑줄 친 부분. 루트는 잠깐 잊어버려. 그냥 요 2차식을 fx라고 가정했을 때 fx의 최소는 완전 제곱이지. 그럼 역시 2창의 개수로 묶어야지. 그럼 반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 빼기 5의 제곱. x-5의 완전 제곱이고 곱해서 나가. 마이너스 25 곱하기 2는 마이너스 50이니까 플러스 50이야. 자, 그러면 얘는 2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꼭지점은 5,50이야.
자, 이번에는 아예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 처음부터 답 찾지 않고 처음부터 숨은 범위 찾기를 적용할 거야. 모든 변의 길이는 0보다 커야 되니까 x 0보다 커야 돼, y 0보다 커야 돼. 우리의 주인공은 x니까 챙겼고, 여기 있는 y는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대입할 때 여기도 대입했지만 모든 y에 대입한다고 원칙. 자, 따라서 10 빼기 x가 0보다 크니까 x는 10보다 작다는 결론이 나와. 그럼 이 둘의 겹치는 범위는 어디랑 어디 사이야? 0과 10 사이라고 수직선을 그려서 찾아야 돼. 그럼 0과 10 사이를 여기다 표현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표현해보자. 얘가 누구야? x는 5야. 그럼 x는 0은 왼쪽에 있고 x는 10은 오른쪽에 있는데 둘이 간격이 어때 지금? 5와 10. 둘 다 간격이 5씩 차이 나지. 그러니까 이 높이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약간 삐뚤어졌지만 같다고 믿고 가야 돼. 우리가 손으로 믿는 게 아니라 수학을 믿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남고 나머지는 비우면 되고 높이는 똑같아야 돼. 자, 이 경우는 최대값 있다 없다? 없다. 최소값은 있지? 자, 이걸 최소값은 50인데 이렇게 쓰라겠다. x가 5일 때 최소값은 얼마? 50.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야. x가 5일 때 최소값 50. 그런데 대각선의 길이의 최소값이니까 우리는 지금 밑줄 치는 부분을 fx라고 하는 거잖아. 또 여기서 답이 또 안 나오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50을 쓰는 애들이야. 이런 경우 되게 많겠지. 최소값 50. 최소값. 너무 답인 것 같잖아. 50이. 근데 우리는 루트를 고려했어? 고려하지 않았어? 고려하지 않았잖아. 따라서 얘가 최소값이 50이니까 답은 뭐야? 루트 50이 최소가 되는 거야. 틀릴만 하겠지. 마지막에. 자,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루트까지 있어서 더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봐야 돼. 자, 이번에는 x축, y축으로 표현된 그림이야. 더 까다로워야지. 근데 이 문제는 중3 과정 2차 함수를 설명하고 같이 시험 대비를 한 친구들은 요거를 배웠어. 승리랑 여준이는 익숙할 거야. 서연이도 익숙할 것 같은데. 연아랑 지수는 요건 1학기 때 선생님과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좀 낯설 거야. 요거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2차 함수 접변 평면의 길이 구하는 걸 좀 잘해야 되는데 2차 함수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PQRS가 있다. PQRS의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근데 이 문제가 꽤 어려운 건 뭐냐면 2차 함수 식이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어. 아이고 피곤해. 우리 보고 2차 함수 식을 구하라는 거야. 2차 함수 식 구하는 법은 식 세우기. 자, 모르는 사람은 또 필기합니다. 첫 번째 뭐가 좋아질 때? 꼭지점이 좋아질 때. 꼭지점이 P, Q면 식 어떻게 세워? Y는 A X마 P의 제곱 플러스 Q. 그 다음 두 번째 X 절편이 주어질 때 하나 알파 하나 베타. Y는 0이야. X 절편인 이유는 Y가 0일 때니까 이때는 식을 어떻게 세워? Y는 A 한 다음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인수분해형. 완전 제곱형 인수분해형. 둘 다 없을 때 우리는 그냥 A, B, C로 쓸 수밖에 없다. 축이 주어질 때는 축 X는 P가 주어지면 네, 이것도 다시 1번하고 똑같이 가는 거야. 이 P가 여기 P랑 똑같거든. 자, 그래서 1번과 4번은 거의 같은 유형이라고 봐야 돼. 1번은 Q를 알 때 4번은 Q를 모를 때 정도 차이일 뿐이야. 모르면 그냥 알파벳 Q라고 문자로 쓰면 된다 그랬어. 문자로 모르니까. 자, 지금은 그럼 어떤 상황인가? 식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림을 딱 보고 뭘로 식을 세워야 될까? 인수분해형이지. 왜? 왜? 여기 뭐가 나와 있어? 이 두 점을 뭐라고 불러? X 절편이라고 부르지. 자, 따라서 마3과 3이 X 절편이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야 돼. 이렇게. 따라서 Y는 A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 자, 인수분해형으로 출발을 한다가 암기되어 있어야 돼. 근데 A는 아직 모르거든. A도 구해야 되거든. A 어떻게 구해? 정보, 그림에 정보가 있어. 몇 콤마 몇이야? 0,9지. 그렇지. 0,9를 지라지. 꼭지점이 0,9지. 꼭지점을 알 때도 가능하네. 이거 1번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0,9를 대입하니까 3 마삼 마이너스 9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꼭지점이 주어질 대로 식을 한번 세워볼까? 0,9가 꼭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풀이는 y는 a x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9. 물론 빼기 0은 안 써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울 수 있어. 근데 A를 아직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는 어떻게 구해? 신호는 점이 두 개가 있잖아. 이게 3,0이지. 둘 중에 하나 대입하면 돼. 0은 3 집어넣으니까 9A 플러스 9. 따라서 A는 마이너스 똑같이 나오죠. 어느 쪽으로 풀어도 모두 가능한 상황이야. 꼭지점도 주어져 있고 X절편도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식은 완성이 됐고 이걸로 할까? 그럼 Y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라는 이차 함수가 만들어졌어. 자, 이제 식은 구했어. 식은 구했고 이제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려면 이제 뭐 해야 될까? 자, 어렵습니다. 그림을 좀 확대할게. 사각형을 딱 봐. 사각형을 내가 한번 그려볼게. 그럼 꼭지점이 몇 개 있어? 당연히 4개 있지. 그 4개 중에 주인공이 되는 꼭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4개 중에 어떤 점이어야 돼? 반드시 그래프 위의 점. 반드시 주인공은 꼭지점 4개 중에 주인공은 그래프 위의 점이어야 돼. 2차 함수 그래프 위의 점. 누구야? P랑 S 2개 있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 1사분면이 더 쉬워. 따라서는 S를 주인공으로 할 거야. 그럼 X 값을 X라고 쓰지 마세요. 다른 문자 쓰세요. 점의 좌표를 정할 때 X는 쓴다 안 쓴다 지수야? 안 쓴다. T, A 이런 다른 문자를 쓰는 게 좋아. 자, 그러면 T, 라고 놨어. 그럼 Y는 어떻게 해? X에 T를 대입하면 돼. X에 T를 대입하면 Y가 나오는 거야. X에 T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 자, 진짜 중요한 거야. X를 T라고 놓으면 Y 어떻게 구한다고? X에 T를 대입하는 거야, 지수야. X에 T를 대입해서 찾는 거야. Y를 찾는 거. X에 T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 요 길이 얼마야? T지. 이 길이는? 왜 똑같아? 축이 이거잖아. 축은 좌우 대칭이잖아. 축이 x는 0이잖아. 맞아요? 축이 x는 0이니까 좌우 대칭이 되는 거야. 그럼 가로 길이는 얼마야? 2t. 그럼 세로 길이는 어떻게 구해? 세로 길이? 얼마니?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가 되겠지.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가 되겠지. 지수는 요거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1,2가 있어. 그럼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면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2야. 그래서 1,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법이 아이들이 두리뭉실해. 정확하지가 않아. 왜? 왼쪽에 찍혀 있으면 길이가 달라지거든. 이게 1이고 이게 2거든.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이 쓰는 방식은 이거보다는 세로 x 가로 y를 이용하는 방식이야. x는 2가 있고 y는 3이 있어. 세로 x 가로 y. 외우라고 그랬지? 세로의 시옷, x의 시옷이 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뭐하게?
몇 콤마 몇이야? x는 2고 y는 3이 만나는데 x는 2고 y는 3이지 그럼.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y는 0을 그렸어. 이 점의 좌표는 뭐야? 2,0이야. 세로 x라고 부른 이유는 세로는 x가 똑같아. 그 다음 여기다 x는 1을 그렸어. 1이 말이 안 되지. x는 3을 그렸어. 4라고 할게.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야? 4,3. 그럼 세로 x니까 여기 몇 콤마야? 4콤마야. 세로는 x가 똑같아. 가로는 뭐가 똑같아? y가 똑같아. 가로 y니까. 세로 x라고 부른 이유는 세로는 x 값이 똑같아. 가로는 y 값이 똑같아. 따라서 이거 길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좌표로 설명할게. 이거 길이 구하는 거 헷갈리는 사람 되게 많아. 자, 길이 다시 구해볼게. 이 점의 좌표 몇 콤마게? 이 점의 좌표. 지수야 물어볼 거야. 이 점의 좌표. 여기 몇 콤마 몇이야? 여기 0,0이잖아. 0,0을 써두면 편해. 그럼 이 점의 좌표 몇 콤마야? 0콤마야. 왜? 세로니까. 세로 x라고. 세로는 x가 똑같다. 자, y 값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야. 얘랑 똑같아. 왜? 가로니까. 가로는 y가 똑같으니까. 가로 y. 세로 x, 가로 y. 가로는 y가 똑같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래 좌표를 찾을 거야. 지수야. 아래 좌표. x가 얼마지? 지금 지수한테 물어볼 거라고 미리 얘기해줬는데 그래도 안 됐네. 승리야? 세로 얼마야? 여기 x값 얼마야? 0,t. 틀렸습니다. 연아야? 여기 x값 얼마야? 아래 좌표? No. 여준아? x값 얼마야? t. 지금 여러분들 이거 계속 안 들려. 선생님 계속 읽어주는데 뭐라 그랬어? 세로 x. 세로는 x가 똑같다. 가로 y. 가로는 y가 똑같다. 지금 이거를 못 듣고 있다고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 다시 읽어줄게. 세로 x는 세로는 x값이 똑같습니다 라는 뜻이야. 가로 y는 가로는 y값이 똑같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 보면 여기 x값은 이렇게 하면 세로니까 x값이 똑같은 거야. 서연아 여기 y가 얼마야? 그렇지. 왜? 가로는 무슨 값이 똑같으니까? y 값이 똑같으니까야.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 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 자, 세로 x, 가로 y는 이런 뜻이야. 세로는 x가 똑같고 가로는 y가 똑같아. 또 연습. 자, 여기 좌표 찾을 거야. 지수야, 여기 x가 얼마야? x값. x가 얼마야? 네, 맞아요. 잘했어. 세로는 x가 똑같으니까. 연아야, 여기 y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왜? 가로는 무슨 값이 똑같으니까. y 값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해? 길이.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 x가 똑같으면 y에서 y를 빼는데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야. 위에서 아래를. 따라서 2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길이는 3이야. 승리야, 여기를 어떻게 구해? 이 지금 무슨 값이 똑같아?
y 값이 똑같으면 x에서 x를 빼는 거야. 근데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빼야 돼?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 돼. 이렇게 찾는 거야. x가 똑같으면 y에서 y를 빼는 거야. 근데 위에서 아래를 빼야 돼. 왜? 위가 크고 아래가 작으니까. y가 똑같을 때는 x에서 x를 빼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 돼. 그래야 길이가 돼. 왼쪽에서 오른쪽 빼면 길이가 안 돼. 그럼 부호가 반대가 돼. 마이너스가 돼.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찾는 게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이거 싸워야 이겨야 돼. 세로 x 가로 y 지금 전체적으로 헷갈리고 있다고. 자, 그래서 다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둘이 y 값이 어때? 똑같이. 그럼 x에서 x를 뭐 해야 돼? 빼야 돼. 어느 쪽에서 어느 쪽 빼야 돼? 오른쪽이 왜 왼쪽. 따라서 뭐 빼기 뭐야? t 빼기 0이야. 진짜 선생님은 계속 물어볼 거거든. 안 보고 있으면 절대 이해 못해. 봐도 지금 헷갈리는데. 자, 그럼 요 길이는 여준아 어떻게 구하지? 요 길이는 그렇지. x가 똑같으니까 y에서 y인데 위에서 아래를 빼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9에서 0을 빼야 돼. 이렇게 가로 세로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요게 t고 요것도 t인 이유는 아까 설명했어. 이게 축이니까 좌우 길이가 똑같다는 건 아까 설명했잖아. 따라서 가로는 얼마야? 가로는 2t가 가로지. t 더하기 t니까. 세로는 여기 있지. 0을 빼도 똑같으니까. 그럼 둘레의 최소값 구하래. 둘레 어떻게 구하지? 다 더하면 되지. 가로 2개, 세로 2개. 둘레는 가로 2개, 세로 2개를 더하면 되지. 자, 가로가 2t야. 2배. 더하기 세로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9야. 2배. 이게 둘레지. 둘레. 가로 2개, 세로 2개를 더하면 둘레가 된다. 그럼 이걸 정리해. 몇 차 함수야?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지. 둘레를 구했는데 이 2차 함수에 뭐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 뭐 해야 돼? 완전 제곱식 해야지. 또 지금 완전 제곱식을 역시 3시간째 연속하고 있나? 월요일부터 최대수를 한 것 같은데. 그죠? 월요일에 최대수를 들어가고 오늘까지 최대수를 3번째 하고 있는 수업. 자, 그만큼 중요한 단원이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지. 계산 틀린 거 있어? 저희나? 마이너스인데 빼먹었지 내가 지금. 그죠? 잘 지적했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t 제곱이야. 그럼 다시.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 반의 제곱이니까 1 빼기 1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2t 빼기 1의 제곱 곱해서 나가 플러스 2 플러스 18 플러스 20이 되겠지. 자, 그럼 완전 제곱 만들었어. 최소값 구하려고. 최대값 구하려고. 최대 구하라 했지. 둘째다가 위로 몰라. 꼭지점은 1,20. 자, 그런데 숨은 범위가 역시 들어있다. 1사분면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지금 1사분면. 이번에는 좌표기 때문에 좌표로 설명해야 돼. 길이로 할까? 길이가 아까 가로가 뭐였지? 가로가 2t였지. 2t 0보다 커야 돼. 그럼 t가 0보다 커야 돼. 세로의 길이는 이게 세로의 길이지. 그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가 0보다 커야 돼. 근데 이 부분은 지금은 못 풀겠다, 여러분. 이건 아직 약간 선행이 필요해. 2학기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저거까지는 계산 안 할게.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출제한다면 객관식으로 내야겠네. 이 부분을 푸는 게 어려우니까 지금. 자, 그래서 범위를 생략하고 답을 쓸게 그냥. t가 1일 때 최대값 얼마? 20.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t가 여기 x 안에 t야. t가 1일 때 최대값 20. 물어보는 게 최대값이야 뭐야? 묻는 말. 최대값 맞니? 그러면 요건 범위 구하는 건 생략할게. 이 부분 때문에. 또는 범위가 주어져 있을 수도 있어.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범위를 그때 줄 거야 여러분한테. 당황할 필요 없어.
자, 비슷한 그림인데 좀 더 어려운 게 이거야. 244번. 근데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돼. 자, 직사각형의 둘레 최대값 구하시오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고마운 게 식이 써 있어. 이건 예측할 수 없어. 식이 써 있으면 조금 더 쉬운 문제, 식이 안 써 있으면 좀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보면 돼. 지금은 식이 써 있어. 자, 그 다음에 식 구하는 것까지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했냐면 사각형의 꼭지점 4개를 보고 좌표를 하나 정해야 돼. 어떤 좌표를 기준으로 해라 그랬지? 그래프 위에점. 저 함수 위에점 맞아. 그래프 위에점 누구야? P랑 S. 이왕이면 내가 1사분면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는 둘 다 1사분면이지. 이럴 때는 나는 원점에 가까운 걸 선택하는 걸 추천해. 이것도 가능해. 하지만 원점에 가까운 걸 좀 더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P의 좌표는 뭐 콤마? T 콤마라고 나와 있네. 그런데 Y는 어떻게 구하게? T 콤마라고 놓는 순간 Y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X의 T를 대입하라 그랬지, 지수야. Y를 구하는 방법. X의 T를 여기다 T를 넣으면 돼. 따라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자, 이게 P의 좌표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렇게 하면 돼. 얘의 축을 찾아. 마이너스, 계산 조금만 생략할게. 이렇게 완전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요 축이 누구냐면 X는 3이야. X는 3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좌표. 이 좌표를 찾아야 되거든. 이거 몇 콤마지? 3콤마지. 왜? 세로 X. X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얘 Y는 어떻게 찾지? 얘 Y는? 이 점의 Y는? 그렇지. 가로 Y니까 얘랑 Y 값이 똑같아.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가 돼야지. 그럼 이 빨간색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빨간색의 길이는? 네. Y가 똑같으니까 X에서 X를 빼는 거야. 근데 오른 빼기 웬이었지? 애들 진짜 많이 실수하는 거 이거. 여기 T고 여기 3인데 T 빼기 3이라고 쓰는 애들 진짜 많아. 이거 틀렸어. 3 빼기 T야. 그래서 내가 오른쪽 빼기 왼쪽이라고 방향까지 얘기해 준 거야. 그냥 빼기라고 하는 애들은 다 틀렸어. 3 빼기 T야. 그러면 결국 가로의 길이는 얼마야?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얼마야? 그렇지. 3 빼기 T를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되지? 이유는 뭐다? 좌우 대칭. 길이가 똑같다는 거.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거. 자, 가로 구했어. 그럼 세로는 여기가 세로인데, 여기가 세로인데, 세로 x니까 t 콤마야. t니까 얘도 t야. 가로 y니까 y가 0이야. 세로 x 가로 y니까 t 똑같아야 돼. 0 0 가로는 y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이 초록색의 길이는 x가 똑같으니까 y에서 y를 뭐 해야 돼? 빼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가 돼. 그럼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가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돼. 그러면 결국 둘레는 잠깐만. 세로는 왜 2배야? 2배 하면 안 되지. 큰일 날 뻔했지. 가로는 여기 좌우 대칭이니까 2배 하는 게 맞지. 근데 세로는 그냥 이 길이 자체지. 그럼 둘레라는 건 가로가 2개 있고 세로가 2개 있는 거지. 이제 얘랑 얘를 또 2배씩 해서 여기 2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이제 둘레가 된 거야. 이게 둘레야. 10번 정리하기가 눈이 자꾸 고맙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4t 플러스 8t 플러스 12. 자, 2차 함수가 되지? 2차 함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또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지. 뭘로 묶어야 돼? 마이너스 2로 묶어야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반의 제곱 빼기 반의 제곱 12는 기다려 마이너스 2 t 빼기 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8이 돼서 플러스 20.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2,20이니까 t가 2일 때 최대값 20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지. t가 2일 때 최대값 20. 해결됐나요? 네. 왜 이렇게 늦었어? 학교 늦게 끝났어? 이번에도 범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도 t의 범위가 아마 지원 입주를 바랍니다. 자, 과일 가게 복숭아 한 개의 가격이 800원인데 복숭아 가격 800원. 그런데 200개씩 팔린대. 저걸 수량이라고 해요. 수량. 개수를 수량은 몇 개? 200개. 그럼 난 얼마씩 파는 거야? 800원씩 200개 팔았으니까 800 곱하기 200만큼 돈을 번 거지. 물론 이게 다 내 돈은 아니야. 이게 원가가 있을 수 있잖아. 그치? 내가 과일을 무에서 창조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사 들여오는 가격도 있긴 할 거야. 그래서 원가가 등장할 때가 있고 안 등장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판매액이 최대라고 그랬으니까 원가는 없어. 필요가 없어. 참고로 만약에 이익이 등장한다면 이익은 판매가 빼기 원가가 돼야 돼. 이게 이익이야. 내가 번 돈 실제로. 근데 지금은 판매액만 최대가 되면 되니까 원가는 신경 쓸 필요 없는 문제고. 자, 그런데 이렇게 실험을 한대. 가격을 2x1 내리면 가격을 내려. 그럼 수량은 늘어나 줄어들어? 가격을 내리면? 늘어나지. 싸지니까. 가격 올리면? 수량을 내린다. 그럼 당연한 거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근데 다 써있어. 그걸 몰라도 풀 수 있게 돼 있어. 경제 개념이 없어도 다 써있어. 가격을 2x 내리면 그랬으니까 가격을 800원이었는데 2x 내리면 판매량은 x개 증가해. 판매량은 x개 증가해. 이렇게 써있잖아. 이게 새로운 판매액이 되는 것이. 새로운 판매액. 이건 원래 판매액. 원래 판매액은 800원씩 200개가 팔렸는데 가격을 내리니까 수량이 늘어난대. 경제 관념 없어도 증가라고 다 써있어. 자, 이 녀석의 최대가 되게 하고 싶대. 최대가 되려면 복숭아 가격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지. 어쨌든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최대가 어떻게 구해? 완전제곱식이지. 자, 근데 이거는 전개를 해야지만 완전제곱 할 수 있겠지. 하나, 둘, 셋, 넷 합시다. 계산 틀리나 잘 봐. 자, 내림차수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00x 플러스 16만. 자, 완전제곱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쓴 거고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00x 플러스 반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00의 제곱이고 요 마이너스 100의 제곱과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럼 얘는 마이너스 만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만이 돼. 그럼 2만이랑 16만이랑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네. 숫자가 좀 커졌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몰록이야? 1호 몰록이지. 꼭지점 몇 콤마? 100 콤마 가지겠지. 그럼 최대값은 얼마야? 여기 최대값이지. 근데 x가 얼마일 때야? 100일 때지. 그래서 내가 다 정확한 답은 x가 100일 때 최대값 요거 이렇게 읽어주면 제일 좋다 그랬지. 근데 물어보는 게 최대값이야? 복숭아 한 개의 가격이 얼마냐?
복숭아 가격 어디 있어? 복숭아 한 개 가격 얼마야? 100원이야? X가 100이니까? 가격 여기잖아. 내가 써놓는 거야. 원래 가격, 나중 가격 이거잖아. X가 얼마야 지금? 그럼 가격 얼마야? 600원인 거지. 써놓는 이유가 있다. 보고 빨리빨리 대답하기 위해서야. 자, 선생님이 푸는 게 여러분이 푸는 거랑 똑같아야 돼. 여러분이 풀 때 아예 그냥 똑같이 풀어. 카피해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스타일이 좀 생겨 나중에. 카피를 해도 자기 스타일이 생긴다. 일단 따라하는 게 좋아. 첫 진도 나갈 때 특히. 자, 47번은 식이 써 있어. 147번인가 247인가? 노트북 판매 가격 X 만원과 판매 수익 Y 만원 사이에 Y는 마이너스 20X제곱 플러스 120X인 관계가 성립한다. 판매 가격을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로 했을 때 판매 수익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여기 지금 단위가 전부 다 만이야, 만. X도 만, Y도 만. 그래서 이 만을 쓸 필요는 없는 거야. 예를 들어 X가 1이면 1만이 되는 거야. X가 2면 2만이 되는 거야. 굳이 만을 쓸 필요가 없는 문제야. 만 자체가 단위니까. 자, X가 가격이고 Y가 수익이네. Y가 판매 수익. 근데 판매 수익 Y잖아. 판매 수익은 Y잖아. Y에 뭐가 해? 최대 최소. Y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Y. 그냥 이 상태에서 완전 제곱하면 되는 거지. 더 쉬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하면. 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반의 제곱 빼기 반의 제곱. 그러면 X 빼기 3의 제곱 곱해 20 곱하기 9니까 플러스 180인가?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은 3,180인데 여기서 이런 게 써 있어. 판매 가격은 누구지? X지. X가 얼마 이상? 2, 여기서 말하는 단위니까 2 이상 5 이하라고 했지. 여기는 대놓고 X의 범위가 이렇게 써 있어. 따라서 얘가 X는 3이야. 그럼 X는 2는 왼쪽 한 칸, X는 5는 두 칸 오른쪽, X는 5는 두 칸이야. 여기가 한 칸이면 여기는 두 칸이라고, 두 칸. 자, 따라서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두 칸 떨어졌기 때문에 얘보다 더 많이 내려온 거야. 그럼 최소값은 5 집어넣으면 돼. X가 5니까. 세로 X니까 세로는 X가 똑같아. 그럼 X에다 5 집어넣어. 그러면 2의 제곱 4 마이너스 80 180 100이 됩니다. 그럼 최대값은 180 최소값은 100 이렇게 해결이 되겠네. 자, 이번에는 범위까지 주어져 있는 문제니까 범위를 잘라야 돼. 지우개를 지워야 돼. 선생님 이번엔 안 지웠는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지우는 훈련을 하세요. 가장 위 가장 아래. 자, 종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실내 체육관 바닥에 합동 두 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체육장을 만들려고 한다. 사용할 수 있는 종이 테이프의 길이가 48m일 때 이 체험장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그림에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고 48이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네. 아까는 직사각형이었는데 지금 직사각형은 아니네. 사각형 안에 또 선이 하나 더 그어져 있으니까. 자, 어찌됐건 선생님 아까 어떻게 풀라고 했어? 가로 x, 세로 y가 10다가 됐지. 그러면 x가 지금 몇 개 있어? 3개 있어. x가. y는 2개 있지.
따라서 끈은 3x 플러스 2y가 80이에요. 가운데 끈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3x 플러스 2y라고 가로 세로만 잘 정해주면 되고, 넓이는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지.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지. 가운데 금이 그어져 있어도 전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지. 이거의 최대를 구하는 거야. 자, 문자가 몇 개로 풀어야 된다? 2개가 아니라 1개. 얘를 뭐는 하고 정리해? y는으로 정리해. 2y는 80 빼기 3x. 그럼 양변 2로 나누니까 이게 y야. 2분의 80 빼기 3x. 자, 그럼 이제 여기다 y 자리에 2분의 80 빼기 3x를 집어넣어야지. 그럼 계산하면 2분의 80x 마이너스 3x 제곱이고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플러스 40x.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 드디어 내가 전에 한번 연습시켜준 완전 제곱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었을 때 1차 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내가 방법을 분명히 알려줬어. 몇 x일까? 어떻게 구하지? 내가 묶는 수에 무슨 수? 역수! 무슨 수? 역수! 역수 얼마야? 마이너스를 여기 1차 식에다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80x가 돼. 아, 숫자 너무 지우면 안 돼. 왜 지우는 거야? 여기 지금 잘못했지. 80이 벗어난 거야. 얘들아, 아무도 지적을 안 해. 80이 아니죠. 여기 다 지워야 돼. 이거 48이네. 그렇지? 끈의 길이가 48 맞지? 그럼 얘는 48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도 쉽지는 않겠다. 48x 빼기 x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24x. 그럼 다시 여기 맞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역수 얼마 곱해? 마이너스 3분의 2를 여기는 1차라고 곱해. 부호까지 조심해야 돼. 부호까지.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5를 곱하니까 16x. 아까보다 낫다 그랬지. 선생님이 아까 틀린 거 내가 어떻게 찾았냐면 숫자가 지저분해서 의심했어. 계산 틀렸나? 이렇게. 항상 이것도 좋은 습관이야. 한 번쯤 계산 틀렸나? 하고 확인하는 거. 근데 이 정도 아까 보여준 방식의 분수가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럼 반해줘. 얘랑 얘를 곱해. 플러스. 선생님은 항상 부호부터. 64와 2를 약분하면 32. 96이 되겠다. 그러면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은 8,96이 되겠다. 그럼 넓이의 최대값은 96이지만 얘는 누구 값이야? x. x가 8일 때 최대값 96 이렇게 접근이 돼야 돼. 근데 이 식 자체가 넓이니까 는 계속 는 이게 넓이야. 넓이. 여기가 넓이니까 넓이의 최대는 96이 맞고 끝나지 않은 거지, 그치? 근데 출제자가 가로의 길이 얼마야? 세로 길이 얼마야?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가로 길이는 x라고 나왔으니까 8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때 y는 얼마야? 세로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x에다 8을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겠지. 이거 아까 틀렸지. 48로 바꿔야 돼. 자. 가지가지 합니다. 이제 도형이 또 이런 도형도 나와요. 자. 그 닮은 이야기 잠깐 할게요. 얘랑 닮음이 있다 진짜. 닮음이라고 하자. 그리고 요 각이랑 요 각도 똑같아. 그럼 요 놓여져 있는 위치 자체가 닮아 있는 형태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x다. 그럼 여기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했을 때 닮은 비를 이용하면 1대 뭐는 x는 2대 여기 네모라고 할까? 네모.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2x는 네모가 되겠지. 그럼 여기 2x는 찾으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런데 이것도 괜찮아. 닮은 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얘네들이 닮음이라면 한 삼각형의 비만 조사해. 밑변과 높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럼 얘 밑변과 높이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이건 비례식이니까 이거 동그라미를 쓸게. 실제 값은 아니야. 그럼 문자로 나와야 되잖아. 문자. 여기는 모르니까 길이를. 따라서 여기는 1x 대 2x라고 놓으면 돼. 이게 실제 길이야. 요것도 닮음을 이용한 거야. 괜찮니? 자, 또 연습. 높이가 3이야. 밑변이 4야. 얘랑 닮음. 이렇게 됐어. 그럼 이 각이 똑같다고 치자. 여기 각이 똑같고 요 각도 여기 똑같아. 그러니까 뒤집거나 할 필요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높이를 그렸을 때 문자가 어떻게 놓으면 될까? 여기랑 여기가 몇 대 몇이야? 3대 4지. 그럼 여기 뭐라고 놓으면 돼? 3x 여기는 4x. 이제 닮음을 좀 더 스킬 있게 푸는, 좀 더 센스 있게 푸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 고등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면 또 편할 때가 참 많아. 물론 원래 닮음 가지고 있어야 돼.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걸 추가하면.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이걸 이렇게 표현해볼까? 여러분 땅이 비싸다는 건 다 알잖아.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그렇지? 여러분들이 땅이 이런 땅이 있어. 어서 샀어. 또는 어서 물려받았어. 해보자. 그럼 이 땅에 집을 질 건데, 물론 요즘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집을 짓는 것도 있어. 근데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 보통 집 그럼 무슨 모양이야? 네모지, 네모. 단독주택 가보면 다 네모로 지어져 있잖아. 아파트도 네모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 잠깐만 풀고 있어요. 지금 테스트 보러 와서 이것만 좀 안내해주고 다시 올게.